안녕하십니까, 해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의 기본적인 대표 증상 중 불면증, 근조증,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인체가 순환을 잘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수성화강이라고 합니다. 수성화강.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심화가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한다면 이 신수는 자동차의 냉각기쯤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심하라는 엔진이 뜨거운데 이 뜨거운 엔진이 잘 움직이려면 냉각기 역할을 해주는 이 신수가 올라와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제어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신수가 한의학에서 좀 차다고 보는데 이것은 엔진의 뜨거운 연료가 이렇게 내려오게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이제 잘 올라갔다 잘 내려온다. 여기 순환이 잘 되는 걸 수성하강이라고 합니다. 근데 갱년기는 기본적으로 신수 부족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럼 갱년기의 부작용은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신수 부족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죄다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수성화강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.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불면증은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물론 여성들한테도 많이 생기지만 이 남성들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이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그걸 갱년기로 접근하기보다는 불면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남성들이 이렇게 잠만 안 오는 경우가 제 개인 경험상 많더라고요. 불면증은 그래서 남성들한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. 갱년기의 부작용은 대부분 심수가 부족해서 오는 이 음어화동에서 생깁니다. 이 음어화동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심번열이라고 오심, 손발바닥 네 군데, 가슴 이렇게 해서 5군데에서 열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. 뭐 오심번열이라고 해서 음어화동이 되면 딱 5군데만 나냐? 또 그것은 아닙니다. 다른 곳에서도 열이 나고요. 불면하고 좀 관련이 많은 것은 특히 가슴에 열 나는 거. 여기 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의 대표 처방을 뭘로 꼽냐면 귀비탕이라는 걸로 합니다. 귀비탕. 귀비탕이 대표적인 처방인데 이 명칭에서 보듯이 비자가 들어갑니다. 비. 그럼 어느 장부에 해당하는 걸까요? 비장이죠.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심, 비, 심장, 비장, 혈어가 생겨서 출발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비혈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온다 그러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불면증 대표 처방이 귀비탕입니다. 그런데 이 귀비탕은 우리 갱년기 불면증, 즉 신수 부족으로 오는 불면증하고는 원인이 다릅니다. 그래서 갱년기에 이런 귀비탕 사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. 혹 갱년기에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갱년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은 경우 신수 부족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귀비탕은 갱년기 불면증의 대표 처방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
그럼 우리가 뭐 갱년기에 불면증이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. 그러나 평소에도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불면증 원인은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. 뭐 원인 치료를 하려면은 이 그 불면을 유발하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을 치료해 주는 게 불면증 치료의 출발점인데, 사람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마음도 불편할 수 있겠으나, 이 육체적으로 뭐 불편하면 우리가 쉽게 추워도 잠이 잘 안 오고, 더워도 잠이 잘 안 오고, 누구는 손발이 차서 잠이 안 오고, 누구는 이 발이 뜨거워서 잠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. 워낙 이게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불면증 자체 치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. 이게 불면증 치료는 사실 모든 걸 다양하게 잘 치료해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갱년기는 신수 부족으로 온다고 했는데, 이 신수는 몸의 진액이 다 저장된 곳이기도 하고, 여기서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신수가 부족해지면 모든 것이 건조해집니다. 보통 피부 건조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, 피부뿐 아니라 전 신체 조직,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다. 그래서 우리 갱년기 오면 머리카락도 건조해지고, 그래서 가늘어지고 잘 끊어지고, 뭐 입, 뭐 이런 데 다 건조해지죠. 뭐 근육, 그리고 분비선, 그리고 건조해지지 않는 것이 드물 정도입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될 게, 예를 들면 갱년기 땀 같은 거 나거든요. 그러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지만, 이거는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한 겉촉 속바라고 할 수 있죠. 음, 겉은 촉촉하지만 속은 바짝 마른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신수가 부족해서 이 하면 이제 열이 나는데, 아까 말했듯이 뭐 오심번열이라고 해서 이 다섯 군데만 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, 손발바닥에만 나는 게 아니고, 사실은 뭐 눈, 코, 입 이런 데도 머리에도 다 열이 납니다. 그 조심해야 될 게, 오심번열이라고 해서 요 다섯 군데만 날 거냐,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갱년기 때는 뭘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? 갱년기에는 뭘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건조해지면 안 좋습니다. 우리 갱년기 때 대표 증상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수면제 이렇게 복용하는 수도 있는데, 이 수면제의 부작용도 조심해야 됩니다. 수면제 먹고 입이 바싹 마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면, 이건 사실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갱년기에는 건조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. 갱년기의 성기능 변화는 신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 음호화동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대체로 성기능이 약해지는데, 도리어 강해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음호화동, 이 음호화동이 이제 심해서 우리가 뭐 성욕이 강해지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한방에서는 있는 거예요. 상하가 망령대에 움직인 데서 상하망동이라고 합니다. 이게. 이 갱년기에 성기능이 강해져 보이는 것은
성욕은 강해지긴 해요. 그렇다고 정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욕은 강하지만 정력이 약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우리 성기능 장애가 뭐냐면 조루가 되겠습니다. 이게 좀 더 위험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음호가 더 약해지고 화가 더 강해지면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마비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복상사라는 말이 더 알려져 있을 겁니다. 이런 심장마비는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. 인체는 웬만하면은 이런 사고가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. 그럼 이런 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? 화를 동하게 하는 뭔가를 보통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, 그 다음에 우리 비아그라 뭐 이런 같은 성 자극하는 그런 것들, 최음제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인체가 뭐 보통 이제 음이 흥하면은 보통 성욕이 약해지는데 그런 성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음은 더 약해지고 화가 강해지면서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갱년기가 되어서 내가 뭐 별다르게 하는 것도 없는데 성욕이 강해진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. 내가 강해진 게 아니고 위험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요. 이걸 흡사하면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 엔진에 해당하는 이 심화가 냉각기에 해당하는 신수가 부족하니까 엔진이 너무 과열돼서 멈춰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대표 증상 중 불면, 건조증, 성기능 장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